안녕하십니까. 등산동 동아쌤입니다. 유아인형 시험 보는데, 자, 보십시오. 시험 시간이 60분입니다. 이 60분을 잘라서 이거 읽는데 몇 분, 개요 잡는데 몇 분, 그래서 쓰는데 몇 분, 쓴 거 조금 원고지 쓰는 법에 의해서 고치는 거 몇 분, 이렇게 잡았어요. 이거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있어요, 본이? 10분, 아니, 30분 안으로는 옮겨 적어야 된다. 아니, 30분 남겨놓고 옮겨야 된다. 그런 거. 여기가 30분이에요? 네. 30분? 그럼 30분 쓰면 이 두 개에서, 네. 이 두 개에서 읽고, 개요 짜고 하는 걸 30분 동안 해야 되네요? 네. 그럼 읽는 걸 단계를 나눠서 읽을 때 내가 분명히 삭제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고르라고 했죠. 네. 근데 삭제한 흔적이 없어요. 좀 아까운 게. 네. 삭제를 해서 편안하게 없애고, 또 두 번째로 또 없는 게 뭐냐면 이걸 더 끊어 읽어야 되거든요. 이걸 그래서 번호를 써놔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이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이렇게 빼먹고 보면 난리 나거든요. 네. 하나 점수가 완전히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체크해갖고 이걸 번호를 써야 되거든요. 자, 한 번은 이걸 쓰자, 2번은 이거다, 뭐다, 3번은 이거다, 4번은 이거다. 이제 자기가 체크할. 그러면 이 가지수를 다 나누면 이 총점과 비교를 하면 요게 몇 점이다 하는 배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가지수를 이게 두 가지다, 뭐가 두 가지고, 뭐가 몇 가지고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다 개요를 나중에 쓸 수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딱 분배가 돼서 20점이 되나 확인해 보면 되죠. 네. 그러니까 요 과정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 빼먹을 때, 빼먹지 않을 때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학부모 협력 연수 프로그램 이런 거는 네모칸을 딱 쳐야죠. 전체 주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 전체 주제가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요게 처음에 딱 나오는 것들 부모 교육이니까 요게 부모 교육이고 공동체 참여고 이렇게 부모와 관련된 거. 네. 그러니까 전체 주제가 뭔지를 먼저 확정해야죠. 문제에서 전체 주제. 이 전체 주제를 한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뭐뭐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거를 이렇게 가지수를 나누면 요거랑 매치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전체 주제를 챙겨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한 거는 삭제를 안 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번호를 안 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전체 주제를 하고 이렇게 한 번쯤 이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그걸 맞히면 되는데 이게 없다. 근데 이렇게 뽑아내는 거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게 필요성이죠. 이 필요성에 대한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대로 문장을 쓰면 안 된다고 나오거든. 논술 쓰면. 이 필요성을 어떤 단어로 언급할 거야? 아동학대 사례. 그럼 사례를 보면 뭐라고요? 비율. 부모가 비율이라고. 사례 비율을 보면 부모다. 이렇게 써줘야 되죠. 나머지는 다 지우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단어를 뽑아내면 그걸 다시 안 봐도 되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을 했을 때, 이 요인이면 어떤 단어를 보고 요인을 할 것인지, 대안이면 그 대안 중에 특색 있는 단어가 뭔지를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동그라미 대안 하면 되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 일상대화, 대안,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꼭 그런 행사뿐만 아니라 그냥 다 빼고 대화 속에서도 부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대화도 일상대화 대안이다. 대안 다양한 방법, 대화에 따라 대화 따라 다양한 방법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문장을 만들어냈는데 꼭 필요한 필수 단어를 뽑아야 되는데 필수 단어를 안 뽑고 이미지나 내용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근거를 써주고 요 내용을 내가 분석했다는 걸 명확하게 써주려면 이 단어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그 단어를 갖다 쓸 수밖에 없거든. 그런 이 사례 비율을 가지고 그냥 설명 두 단어만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설명하면 이 문장을 그대로 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찜찜하지 않은데 단어 문장을 안 뽑아놨다고. 됐어요? 자, 그럼 개선해야 될 거 1. 하나는 뭐예요? 삭제부터 조금 해라. 두 번째는 뭐라? 번호. 이렇게 번호 매겨라. 세 번째는 뭐라? 개요. 이렇게 전체 내용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요거랑 맞춰봐라. 5번 뽕가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단어를 뽑았다는 거죠. 뽑는 거는 나쁘지 않게 뽑았어요. 나쁘지 않게 뽑았고, 요구서를 보면 부모, 교사, 형태, 운영, 이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3번. 3번에 이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안을 써야겠다 이런 아이디어 잡은 건 잘했다는 거죠. 요거는 잘했고 요게 개요로 잘했는데 아깝다는 거지. 여기다 단어만 써주면 되는데 그럼 문장 만들 때 굉장히 빨라지는데 여기다 몇 개 단어만 써주면 이 단어를 연결시키면 하면 된다. 요 단어만 안 빠지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응?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고 이게 있어야 돼 라는 걸 뽑았는데 여기서 쓰면서 또 생각했잖아. 이걸 생각해놓고 이렇게 세 단어가 필요하면 이 세 단어를 한 문장으로 쓴 다음에 그걸 추가로 설명만 하면 되는데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개요를 조금 더 보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문제를 뽑았을 때 자 그러면 30분이라면 요거 정확하게 하는데 내가 볼 때 한 7, 8분 7분에서 10분 이걸 읽는데 이게 삭제하고 읽어도 10분 그 다음에 이렇게 개요 짜갖고 단어를 써놓는데 10분 읽으면서 쓰니까 이런 정도면 맞을 것 같아요. 30분. 네. 7분, 10분, 10분. 27분. 근데 3 플러스 마이너스 써서 30분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됐나요? 네. 자 그렇게 보니까 여기에 답이 최근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 네. 그냥 그쵸? 유아교육의 질에는 자, 학부모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도 돼요. 줄게 짧게 최근 안 해도 돼요. 입에 발린 소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유아교육의 질 학부모 참여 요거면 끝이에요. 근데 너무 지금 안 그래도 채점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만 있으면 맞았다고 치고 그 키워드를 연결을 자연스럽게 시켰냐는 거야. 그 키워드만 놓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자, 이에 제시된 사례를 이건 똑같죠? 사례를 바탕으로 토대로 사례를 분석하여 그죠? 네. 부모 참여를 확대시키는 촉진하는 증가시키는 실천 방안을 말한다 하면 끝이죠. 논한다, 말한다, 서술한다, 설명해보고자 한다, 논한다, 말한다, 서술한다, 설명하고자 한다, 서술하고자 한다, 설명하고자 한다. 그게 쓰기 좋으라고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다시 들어보셔야 된다고. 네. 자, 그러면 필요성을 알아본다. 그랬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뭐다 이렇게 쓰면 되죠. 첫째, 셋째, 둘째 단어로. 네. 이렇게 써준 다음에 첫째, 둘째 이렇게 설명하는 거 훨씬 낫죠. 뭐다 하면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뭐다, 등이 있다 이렇게. 자, 그런데 필요성을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 이거도 같기도 하고 이건 확실한데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아.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눠서 했는데 이 단어일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단어는 명확하게 쓰고 이 단어를 둘 다 써야지 할 수 없이.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안 좋다는 것던데. 안 좋은데 그럼 어떻게 틀릴 거예요? 안 써서? 감점 안 될 수 있게만 쓰면 돼. 혹은 뭐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 단어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감점돼서 안 된다. 감점돼도 안 쓰면 완전 감점인데 이렇게 되면 일정 감점이 있어. 네. 감점 안 줄 수도 있다. 그거 다 외우든지. 있으니까. 네. 다 외우든지. 어쨌든 썼기 때문에 감점시키면 나중에 소송 걸으면 그 사람이 여기 써있는데 왜 그래요? 같은 말이잖아요.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만한 거는 비슷하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용어가 명확하게 정확하면 예를 들어서 정체성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정체성 이렇게 하면 여기 뭐라고? 자정체성인지 정체성인지 아니면 자아에 대한 확정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정체성을 통해서 요거와 요거를 통해서 뭘 한다 이렇게 또 쓰면 되죠. 애매하게 이걸 해야 되고 이거를 통해서 뭘 한다 그럼 두 개 다 쓰게 되죠. 꼭 이게 수식어고 이거 피수식어 같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단어가 맞든 이 단어가 맞든 두 개 하나가 맞는 건 무조건 맞은 거죠. 맞은 걸 꼭 설명한 것 같잖아. 그렇네요. 아니면 쓰고 싶은 방식대로 쓰시든지요. 아니. 논술을 하도 많이 채점하고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감정시키기가 애매해가지고 맞게 해줬다고 저는. 그래요. 네.
첫째,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돕기 위해. 자, 그러면 뭐라고요? 역할을 돕는다. 역할을 돕는다.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 올바른 없어도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 양육기술 부족을 돕는다. 이렇게 쓰는 거랑 역할을 돕는 거랑 똑같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요 사람은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최교사의 말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해서 근거를 대준 것 뿐이라고. 왜냐면 최교사는 아동학대의 원인, 이게 부족해서 아동학대의 원인이 발생했다고 이해하겠다. 이렇게 해서 될 거고. 네. 자, 필요성은 뭐라고요? 기술 부족을 보완하는 부모 역할에 대한 기술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 이렇게 써주면 끝이에요. 네. 둘째는 개별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대처 기술. 이거는 뭐라고요? 보완하는 기술. 양육 보완 기술. 이거는 뭐라고요? 대처 기술. 개별 특성에 대한 대처 기술. 이렇게. 자, 요구가 있다는 박교사 말. 그럼 이건 뭐라고요? 부모의 요구. 부모의 요구. 박교사의 부모의 요구.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요? 여기에다가 설명해서 처음엔 뭐래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썼으면 요거는 뭐라고요? 박교사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은 요 내용을 보완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쓰면 끝이죠. 네. 그러니까 교사 2명으로 시작해도 되죠. 간단하게. 아, 처음에. 예, 아니 여기다가 뭐와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개를 쓴 다음에 첫째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첫째 뭐는 이런 점에 장점이 있다. 그런 다음에 박교사는 이렇게 얘기했다. 박교사의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런 점을 이렇게 고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상관없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하나 했고 다음으로 사례의 김교사가 계획 및 운영에 고려하지 못한 점을 논한다. 이렇게 됐죠. 되게 길었죠. 그죠? 근데 이런 거 다 이제 없어져야 돼요. 다 1번으로 하고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이게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네, 그렇죠. 아니, 바뀌었다고. 논한 게 없잖아. 그러면 다음 사례에서 김교사 사례를 얘기하면 김교사 사례는 뭐라고요? 운영, 부모교육에 대한 운영에 대한 김교사, 부모교육에 대한 계획 및 운영에 대한 김교사 사례는 한 끝이네? 글쎄요? 네. 이거는 첫 기관 설정, 기관의 설정에 따라. 그럼 이것도 여기도 넣으면 되잖아.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그제 기관 설정에 따른 부모교육의 계획 및 운영. 기관. 이게 설정 운영이죠. 이거는 들어가라고 했어요. 아까 편성 운영 지침 들어가라 했으니까 네. 이게 똑같이 써줘야 돼요. 요거는 왜 넣냐면 네. 들어가라고 문제에 나왔으면 그 근거를 밝히라고 외우고 있냐고 근거를. 네, 그러니까 똑같이 써. 이 근거 때문에. 근데 이건 법령이니까. 음. 그래서 따옴표로 써준 것 뿐이고. 네. 첫째, 이거 뭐라고요? 흥미와 요구. 그쵸? 네. 그럼 요게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흥미 요구, 장단점 쓰면 되죠, 이거는. 일반적이잖아. 안 온다고. 흥미와 요구를 고려했을 때, 참여를 잘하고, 못했을 때, 이렇게 쓰면 끝내.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다. 이렇게 쓰면 끝이네. 이게 장단점 쓰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반영되지 않아. 유발하지 못해서 차별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까 문제점하고 대안스럽게 했거든요. 문제점은 흥미와 요구를 발휘 안 하면 참여율이 저조하고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갖고. 근데 이걸 반영하면 장점이 되잖아. 그러니까 대안으로 흥미를 유발하면 참여를 촉진하고 그래서 더 교육의 효과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장단점이나 문제점 대안이랑 똑같은 거야. 자, 원인은 문제점이고 결과는 그 원인을 해결하는 이 원인 어떤 원인을 이걸 해결하는 대책이야. 그러면 이거는 원인은 문제점이고 이거를 해결하는 반대는 장점이야. 해결책이야. 그러니까 다 P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장점 단점인데 요거는 단점은 그래서 이 원인을 부각시키는 거고 이거는 그거를 개선한 대안으로 더 장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장단점 쓰는 거나 이거 쓰는 거나 차이가 없잖아. 둘째, 부모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죠? 구조적
행사만 했을 경우 네. 여러 가지 구애받은 방송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행사 플러스 가정통신문 일상대화 이렇게 세 개만 외우고 있으면 끝나는 거네. 그러면 행사에 대한 장단점, 가정통신문의 장단점, 일상적인 대화의 장단점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는 건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원하는 거는 논술로 길게 쓰라는 게 아니라 네. 다양성만 쓰면 되니까 네. 이거. 근데 요거는 일시적이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대비해서 두 개만 쓴 것 뿐이지. 그러면 구조적으로 쓰는데 구조적 일시적인 행사만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써도 되고 네. 장기간으로는 항상 이것도 일시적이야 가정통신문도. 근데 자주 보내면 이건 더 여기에서 행사에서 가정통신문에서 이렇게 할수록 뭐라고요? 연속성, 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끝이요. 자 여기에 행사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걸 썼는데 그걸 깔끔하게 이해되고 있느냐 안 했느냐 자기화돼서 알고 있느냐의 문제까지 원하진 않아. 이 시험이 나도 알아. 알지만 그걸 깔끔하게 이렇게 쭈루룩 쓰는데 맨날 대도 않게 쓰는 것보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인상이 되게 좋아. 그래서 뭐 어떤 실수가 하나 있어도 답을 딱 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렇게 틀로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이렇게 써야 된다 해서 이랑 비슷하게 써야지. 그러면 안 써도 더 그냥 결론 딱 쓰면 돼.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면 모범답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모범답안. 그것보다 조금 잘 쓰면 붙는다고. 근데 이 모범답안대로 쓰면 떨어져. 왜? 다 모범답안 공부해서 그 위에서 경쟁하는 거야. 이해돼요? 네. 자, 19점은 떨어지고 20점은 붙는다면 모범답안까지 쓰면 18점, 5점 맞아. 그럼 2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면 20점만. 그러니까 요 차이에서 경쟁률이 40대 1이면 40명 중에서 4명은 19점, 20점대로 도달하잖아. 네. 그럼 19점 맞느냐, 20점 맞느냐에 따라 붙느냐 떨어지냐가 결정되겠지. 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더 명확하게 자기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짧게 쓰면 돼. 자, 부모 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고려하지 못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거지. 직접적으로 써. 둘째, 부모 교육이 다양해야 된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구조적 행사도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하는 더 지속적으로 가정통신문을 지속적으로 변했을 때 교육의 효율에 좋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상적인 방법 그리고 행사와 가정통신도 좋지만 일상적인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써주면 똑같은 거야. 네. 내용상으로 똑같은데 이것보다는 낫다는 건 더 명확하게. 자,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부모교육의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그 대안을 살펴본다. 그럼 대안 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써. 항상 이 사람들은 지금. 네. 왜 이렇게 쓰게요? 문제 아니요. 채점하기 쉬우라고. 네. 이게 한두 개 채점하는 게 아니니까 빨리 채점하고 싶어. 그러니까 첫째는 인식 부족이다. 그럼 끝이요. 학부모의 인식 부족이다. 이렇게 짧게 썼으니까 잘 쓴 거야. 둘째는 교사 효능 부족이고, 셋째는 강연 중심의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죠. 그러면 부모 교육 이거는 이렇게 써야지 실제로는. 첫째는 부모 교육이자. 네. 부모 교육을 여기다 하면 이걸 누가 해? 교사가. 이걸 누가 들어? 부모가. 그런 다음에 이 내용. 그러니까 교사도 문제고 부모도 문제고 이 내용도 문제다. 이렇게 세 가지 점검하는 것 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네.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를 이렇게 이면, 학부모면, 내용면, 누수문으로 점검해 본다. 이렇게 써서 여기 세 개를 다 쓰고 첫째 그거 쓰고 둘째 그거 쓰고 셋째 그거 쓰면 훨씬 더 채점하는 사람이 얘 세 개 다 썼네 하고 느끼고 그냥 휙 읽어. 여기 문제랑 똑같아가지고 다시 겹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뭘 겹쳤어요? 아까 그 문제에서 이렇게 쓰라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있어요? 저 위에 자, 뭐라 썼는데? 여기 부모면 학부모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저의 요인을 쓰라고 그랬지. 그렇게 면을 누가 나눠줬어요? 처음에 위에 있었나? 그럼 내 4점. 더 위에 더 올라가 봐? 네. 여기. 여기서
부모 측면, 운영 측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그냥 한 번 더 언급해 준다고요? 부모 측면. 아니 그러니까 무슨 측면 무슨 측면에서는 뭐 무슨 측면 무슨 측면에서는 뭐 무슨 측면 무슨 측면에서는 뭐다 이렇게 써놓으면 아 얘 다 맞았구나 란 다음에 그냥 쭉 읽어 빠르게. 채점자가 훨씬 편해. 그럼 한번 답을 다 한 다음에. 그게 두 가지씩이라고. 지금 이거는 채점자가 살펴야 돼. 이 네 가지를 썼는지. 첫째, 둘째, 셋째는 맞는데 여기서 맞게 썼나? 아, 부모 측면에서 인식 썼구나. 두 번째, 교사의 효능감 썼구나. 요거 왜 요거 읽을 것 같아요? 안 읽어요. 잘. 읽을 것 같아요? 본인이 채점하면 읽으실 것 같아요? 몇 천 개 해야 되는데? 안 썼나 몰라. 에? 잘 썼나 보려고. 안 읽어요. 그냥. 안 읽혀져요. 답만 읽혀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좋은 건 뭐냐고요. 이렇게 해서 부모 측면에서는 뭐 측면에서는 뭐 측면에서는 뭐 측면에서는 뭐에 대해서 놀아겠다 한 다음에 첫째하고 설명하고 둘째하고 설명하고 셋째하고 이렇게 놀명하면 이 네 개가 나오죠. 네. 그럼 이거 보니까 맞았죠. 네. 맞았구나. 그래서 쭉 가요. 초스피드로 읽기도 되게 편하고. 네. 넷째는 운영 방식 뭐라고 단기적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딱 하면 끝이야. 그 여기까지는 순식간에 읽는다고. 그럼 여기 쓰는 게 편하다고. 그럼 넷째 단기적 운영 방식은 뭐 해야 된다? 그 설명만 해주면 돼.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대안이 뭐다 이렇게. 원하는 거는 이게 그거 아세요? 이거 채점 목록표를 만들어요. 채점 그거를. 채점 가이드란을 논술을 출제하는 사람은 채점 가이드란을 제시해줘야 돼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학교에서 출제하러 실제 갔어요. 출제해가지고. 네. 그래서 네 문제를 냈어요. 네. 이사장님이 요거랑 요 문제 두 문제를 뽑았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네 문제 출제비를 받고 두 문제 출제를 한 걸 가지고 채점하러 가면 요거의 채점 가이드라인을 드려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내가 출제했으니까 이걸 설명을 해요. 네.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 하지 말고 10점 만점 하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5명이 채점을 하면 여기서 2명,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이 3명과만 합성을 해서 3으로 나눠요. 이해되세요? 보통 논술은 3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눈다고. 3. 3명. 이 두 개는 최저하고 최고를 빼고. 그래서 3으로 나누는데 1000명을 채점했는데 7, 8, 7 뭐 이런 식으로 나누지 10, 6 이런 거는 1000개에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쭈르륵 살펴본 다음에 이 두 개를 재채점해요. 이렇게 그냥 점수를 맞춰서. 크게 나오는 사람들은. 네. 근데 이게 1000명에 2명, 3명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채점이 사람 눈이 거의 비슷하니까 1점 차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요 채점할 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1번 문제는 2단어가 있으면 맞습니다. 2단어까지도 맞습니다. 2번 문제는 2단어 있으면 맞습니다. 2단어가 나오면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3번 문제는 요 단어 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재량껏 채점하세요. 그럼 요것만 기억해요. 단어만. 1번에 필요한 단어, 2번에 필요한, 3번에 4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개를 채점하면 이제 단어를 외워요. 그 사람이. 하도 많이 채점을 해서. 그래서 그 단어만 눈에 딱 띄면 채점하고 7점, 6점. 그 앞뒤 맥락 같은 거 별로 안 보고요. 맥락 읽는데 처음에는 좀 읽어요. 네. 읽다가 딱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어디예요? 이 첫 문장이에요. 여기 쭉 읽다가 딱 단락 부분 첫째는 둘째는 하면 답만 탁탁탁 봐요. 어느 정도 쓰는 것만 조금만 쭉 읽다 보면 아, 몇 점짜리겠구나 이게 보여요. 됐어요? 네. 근데 기억은 뭘로만 한다고? 단어로만. 자, 유아의 전인적 성장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와 부모는 협동적 해야 된다, 공동체 해야 된다, 이거 보죠? 운영 개선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노력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죠? 네. 자, 그러면 일상적인 거 이거 하나도 없어. 내가 이 유아교육 공부 안 했어도 그냥 쓰겠는데. 그냥 외울 건 하나도 없네요. 네. 네, 맞아요. 이거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네. 이거 아까 그 편성 운영 지침만 알면. 네. 네. 이거 똑같이 썼잖아. 네, 이렇게 이거- 써. 이거 소용없다고. 앞에 똑같이. 필요 없는 걸 썼는데. 비슷하게 썼어. 이것도 똑같이 썼네. 첫째, 올바른 양육 돕기 위해.
이것도 똑같이 썼네, 외워서. 이것도 똑같이 썼네. 그래서 이게 수준이 떨어진다니까? 내 생각에. 자, 보세요. A라는 대학에서 똑같이 쓰면 평할 게 없지. A라는 대학에서, 그러니까 A라는 시험을 보는데, 네. 이렇게 해서 4명을 뽑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50명이 하잖아. 50명에서 진짜 공부한 사람은 몇 명이 된다고요? 10명 정도. 그러면 40명은 어차피 떨어져. 객관식도 떨어지고, 네. 주관식도 떨어져. 이 10명 중에 사니까 뭐 보통 1대2 정도가 돼. 네. 그럼 10명 중에서 10명은 거의 다 20점 만점이 논술이라면 20점이 한두 명, 18점에서 19점 이렇게 분리될 거라고. 이렇게. 이해돼요? 네. 여기에서 이 18점 맞으면 떨어지고 19점 맞으면 객관식이 만점 맞아야 되고 20점 맞으면 객관식을 한두 개 틀려도 몇 개 틀려도 붙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20점 맞는데 20점짜리의 답안지를 보여줬어. 그러면 전체 논술 공부하는 사람이 50명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50명이 아니라 시험 봐서 50명이지 실제로는 100명 공부하거든요. 네. 100명이 20점 기준으로 논술을 가르칠 것 같아요? 그럼 따라올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아니요. 포기한다고? 네, 자기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자기 수준에서 이 대학에서도 대학도 그래요. 대학 입시에서 이 논술 답안지를 발표해요. 네. 이거는 이게 어려우면 논술 시험 사람들이 보겠어요? 다 포기하지. 네. 그러면 요 정도 썼으면 못 쓴 건 아니라 이건 기준이 되는 거야. 표준이 되고 합격은 이 위에서 발생한다고. 그 답의 그 위에. 예. 네. 답보다 수준이 높아야 돼. 이 답에 있는 내용을 쓰려면 올바른 양육 쓰면 되죠. 네. 이건 개별적 상황 쓰면 되고 다양한 상황 쓰면 되죠. 네. 맞아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 다 합쳐서 한 줄로 짧게 쓸 수 있죠. 이 모범 답안에 있는 단어들을 한두 줄로 두 줄로 쓴 다음에 추가로 플러스 2줄 정도가 돼야 붙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플러스 알파가 돼야 남들하고 차별화가 돼갖고 쟤는 18점, 쟤는 19점, 얘는 이런 것도 안 해? 하면서 20점 이렇게 주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남들 쓰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안 쓰면 논술에서 자 그런데 봐봐 요걸 다 썼어.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쓰라는 건 다 썼거든. 근데 여기를 더 정리해가지고 명확하게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다 장점 쓰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단점도 써야지. 공통점 쌓이려면 차이점도 써야지. 왜? 이렇게 공통점은 차이점을 근거로 해서 공통점이 나오는 거니까. 장점 쓰라고 그러면 단점도 쓰고 단점에 대한 대안도 써줘야지. 장점만 홀랑 쓰면 어떡해야. 장점만 쓰라고 했는데 장점 대안까지 써야 돼요. 단점을 쓰고 단점을 보완하면 장점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장점만 쓰라고 안 나오고 대안까지 쓰라고. 네. 더 쓰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만 지금 쓴 거로는 뭐 나쁘진 않아. 근거하여 뭐 똑같은데? 그럼 외워갖고 썼는데 답안지. 좀 다르게 아니요, 내가 볼 땐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 같은 내용이야 완전히. 똑같아. 자,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이 모범 답안을 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보잖아. 네. 거기 가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연습을 해서 자기 방식의 논술 틀이 나와야 돼. 근데 이 논술 틀 자기가 쓰는 걸 개선해서 이 모범 답안에 있는 걸 다 쓰고 플러스 알파로 쓰는 걸 개발을 해야 붙는 건데 아니 모범 답안 보고 그대로 써놓고 나중에 갔더니 모범 답안에 영향받아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방식, 자기가 쓰는 방식이 개발이 안 되니까 요거 못 쓰지. 시험장에 가면 전혀 준비 안 된 게 나오니까. 자기가 논술 툴로 자기가 쓴 다음에 이걸 모범 답안하고 비교해갖고 모범 답안에는 이게 있는데 요거를 안 쓰면 안 되지. 요 단어는 하고 요것만 집어넣으면 되고 요거 있는 거 다 쓰고 내가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썼다. 이렇게 돼야 붙는 거니까. 1점 차이라니까 그게. 교수들이 이걸 보면 자 모범 답안을 보겠지. 모범 답안이 있겠지. 그러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쓰겠지. 그럼 다 18점 주지. 19점 20점을 왜 줘? 자 20점 만점인데 20점
논술로 19점, 20점 그러면 1점만 차이 난다고 쳐봐. 아니면 18점, 19점, 20점은 잘 안 주고 건방지다고. 그러면 19점하고 18점, 17점 이렇게 3개밖에 차이 안 내. 네. 상중하요, 상중하. 자, 중이야 모범 답안이. 그 이하는 그냥 떨어지는 거. 17점 이하는 무조건 다 떨어진 거고 19점만 붙는다고. 내가 말하는 건 뭐야? 모범 답안을 보기 전에 본인이 써야 돼. 써서 모범 답안에는 핵심 단어를 보니까 다 썼어. 그리고 플러스 알파도 내가 더 썼어. 이걸 다 썼는데 이게 모범 답안에 있는 내용의 흐름 맞아. 근데 내가 더 정교하고 더 많이 쓰고 더 성실하게 썼어.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걸 목표로 하면 안 된다니까? 아, 내가 모범 답안처럼 써야지. 아니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참여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참여를 통해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부모를 알아두게 교육이 왜 이렇게 길어? 문장 짧게 써야 돼. 이렇게 짧게 뭐뭐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너무 많이 참고했다는 거야 이거는. 결론이라 좀 그랬더니. 아니 상관없는데 문장은 짧게 쓸수록 좋은 거예요. 네. 단어만 있으면 된다니까. 읽기 힘들어. 본인이 숨차면서 부모님 부모들에게는 안 읽어. 일좀 깎여. 문장은 짧게 쓸수록 좋은 거고 필요한 단어만 있으면 감점 안 된다니까. 네. 그 필요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혹시 여기다 놓쳤으면 설명하는 데다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감점하기 애매한 느낌을 줘도 아예 그냥 봐주자. 그래서 시킨다 되게. 근데 여기에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잘해서 아예 그냥 넘어가자 하면 감점이 없으니까 19점, 20점이지. 그 3명이 보면서 다 넘어가 주면은 네. 19점인 거죠. 근데 느낌이 다르다니까. 가서 채점을 했어요. 네. 2,000개 정도를 채점했어. 선생님들 거를. A 읽으면 다 똑같아. 그럼 19, 8이잖아요. 네. 그럼 몇 점 줘요? 9. A 읽다가 보니까 얘, 여기 이론도 쓰고 뭐도 쓰고, 얘 10. 이건 보통해. 이거는 플러스 알파를 하네. 얘는 뭔가 하나 보통애보다 뒤죽박죽해서 빠지네. 7점은 제대로 다 그 핵심 남아도 못 쓰네. 이렇게 줘요. 그러면 면접관에는 다 이런 애만 가지 얘가 갈 것 같아? 못 가. 생각을 잘하라고. 모범 답안 보고 쓰지 말라고. 먼저 쓰고서 비교하면서 모범 답안을 요점 정리를 했더니 그 모범 답안에서 말했던 단어는 다 있다. 그러면 안심하는 걸로 용도로 쓰는 것이지. 이걸 쓰면서 모범 답안인가 압축해서 다 쓰고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더 쓰고 악착같이 진짜 나는 이걸 죽겠다는 생각으로 써줘야지. 그냥 선방할 생각하니까 떨어지지. 돈산동 동아쌤입니다.